저는 한미경입니다. 올해 56세죠.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명망 높은 대학에서 사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부르더군요. 그런 평가가 듣기 싫지는 않았어요. 아침 7시 저는 평소와 같이 서재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학술상 시상식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제가 평생 꿈꿔온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사위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완벽한 외모에 명문대 출신, 해외 유학파까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위였어요. 남편도 딸 지연도 민준을 무척 아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구하시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분은 현대 경영학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서 말이죠. 민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학문적 업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민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이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셨는지.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살짝 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말이에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계속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는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이랑 한번 성묘라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평생을 숨겨온 그 초라했던 과거를 왜 파헤치려 하는 걸까요? 저는 1969년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갔죠.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거지 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서울대에 입학했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그 과거만은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 씨,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약간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 슬며시 웃더군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냥 지연이가 궁금해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에 뒤돌아서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시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철저히 숨겨온 그 사실을 어떻게. 민주는 제 굳어진 표정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제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걸 조사했을까요? 제가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품격,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거지 미경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과의 그 대화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민준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딸에게조차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과거를 가졌는지 알게 된다면 지연은 어떤 기분일까요? 괜찮다, 지연아. 그냥 논문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야. 거짓말이었죠. 사실 저는 민준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죠. 어머님, 잠깐 서재에서 얘기 좀 하시죠. 그날 오후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서재 문을 닫자마자 민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이런 걸 어디서? 어머님의 과거를 조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군요. 특히 제가 가진 인맥들을 이용하면 말이죠. 민준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안군 삼양면 출신, 아버지 한봉수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 이순덕은 가사도우미. 어머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는 거지 미경이라고 불렸죠. 맞나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정보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숨기려 했던 그 모든 것들. 뭘 원하는 거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민준이 빙긋 웃더군요. 간단합니다. 어머님의 연구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논문 아이디어들을 제게 넘겨주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하거든요. 미쳤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평생 연구해온 조선시대 상업사 자료들, 그거 요즘 유행하는 역사 콘텐츠 사업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신다면 민준이 다시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서류들이었어요. 어머님의 과거 이야기가 모든 언론사에 배포될 겁니다. 명문대 교수의 숨겨진 과거, 학벌 세탁의 전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예요.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명문대 교수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요? 밤새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무시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민준 손에 달려 있다니. 이런 굴욕이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준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자료들을 하나둘씩 넘겨줬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민주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연구실 열쇠, 대학 도서관 접근 권한, 심지어 제 명의로 된 계좌 정보까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단순히 사업 자금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머님께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민준을 자랑스러워했고 지연은 남편을 사랑에 맞지 않았죠. 오직 저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제 연구 자료만이 아니라 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짓밟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성과 품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더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한국사학회 우수논문상 시상식이었어요. 전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시상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한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논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랜 연구의 결실이었죠. 저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사에 관한 제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연이가 남편 민준과 함께 축하해 주러 왔어요.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오늘이야말로 어머님의 진짜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네요. 민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하고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미경 교수님의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신분제 변화에 관한 연구는 사회자가 제 업적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상식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손에 서류를 들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기자인 것 같았죠. 한미경 교수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표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순수한 결과물인데 이 논문의 핵심 부분이 일본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 논문과 80% 이상 일치합니다. 심지어 각주까지 거의 동일해요. 그 남자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한,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이 앞쪽으로 나서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너무 당황하신 것 같네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민준이 저를 감싸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민준의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교수님,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다나카 교수의 논문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을 중단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제가 평생 꿈꿔온 그 순간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문대 교수의 추락, 학벌 세탁의 진실 같은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장모를 걱정하는 사위 같았지만 제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파괴하려 했는지. 제 연구 자료를 빼앗은 것도, 제 과거를 조사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민준을 믿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명문대 교수 표절 의혹, 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등등. 제가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얼굴이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그때의 거지 미경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제 연구 자료가 탐났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제가 평생을 걸어 쌓아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다고. 민준이 저를 파괴하려 한다면 저도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아하고 나약한 교수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언론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고 대학에서도 제게 자숙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제가 잘 아는데. 지연이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연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단다. 제가 변한 걸 지연도 눈치챘을 거예요. 예전에 따뜻하고 자상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날카로워진 모습이었죠. 민주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민준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실이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논문과 씨름하며 길러온 조사 능력을 총동원했죠. 먼저 민준의 학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와튼스쿨 MBA. 겉보기에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동문회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민준의 대학 동기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제가 교수라는 걸 알고는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요? 아, 그 친구. 좀 특이했죠. 항상 돈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재주가 있었달까요? 한 동기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봤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과제할 때도 다른 사람들 걸 베끼고 교수님께도 잘 보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특히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능숙했죠. 이미 대학 시절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군요. 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은 민준의 직장 경력을 조사했어요. 그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회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기간 근무였더군요. 민준 씨? 아, 그 사람 기억해요. 정말 문제가 많았죠. 한 전 직장 상사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다 들킨 적이 있어요. 그때 조용히 사표받고 내보냈는데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반복했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인간이었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민준이 지연에게 접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접근하기 위해 지연을 이용한 거였어요. 민준 오빠가 처음에 저한테 접근할 때 계속 어머니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지연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딸까지 이용했다니.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더 조사를 해보니 민준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2번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더군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모두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민준의 학력 위조 의혹, 전 직장에서의 비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인 전적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몇 차례 시도했더군요. 고객님 명의로 신청된 대출건이 있는데 보증인이 사위분으로 되어 있네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준의 목적은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걸 빼앗는 것이었어요. 제 명예, 제 재산, 심지어 제 가족까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고만 있던 제가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어요. 민준이 저에게 한 일들을 고스란히 돌려줄 때가 온 거죠. 밤늦도록 저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말이에요. 제가 평생 학문을 연구하면서 기른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 접근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민준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복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또 다른 비밀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민준이 모르는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1995년 제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주식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용돈 벌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수익률이 굉장했습니다. 특히 IT 붐이 일어나기 전에 관련 주식들을 미리 매수해뒀다가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 투자 자금도 비밀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 과거가 발각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서 제 비자금은 상당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해외 펀드까지 다양하게 분산 투자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안전장치였죠. 민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겠어. 저는 이 자금을 이용해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민준에 대한 철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죠.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민준 씨는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여성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딸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조사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도 그런 사기의 피해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다른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 씨 모르게 말이죠. 뭐라고?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민준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사장 딸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제 딸을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이런 인간을 사위로 받아들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증거 사진들도 확보했습니다. 조사원이 건넨 사진들을 보니 민준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재료들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민준이 제게서 빼앗은 연구 자료들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역사 콘텐츠 회사를 차리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더군요. 이번 주 금요일에 투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꽤 많은 돈이 몰릴 것 같아요. 민준의 계획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표절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것과 관련해서 진짜 배우가 있다는 제보를 했죠. 민준이라는 인물이 조작된 자료로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연구 성과를 도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기자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이거 정말 큰 기사가 되겠는데요. 사위가 장모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니. 저는 기자들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의 투자 설명회 현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따로 있었어요. 민준이 제 명의로 받으려 했던 대출 서류들을 은행에서 확보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 저를 짓밟고 모욕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이제 진짜 한미경이 누군지 보여주마. 30년 동안 쌓아온 제 진짜 실력을, 그리고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여자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민준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와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이제 민준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죠. 설명회 장소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3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상당한 자산가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역사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조선시대 상업사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교육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제 연구를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간 30% 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도 성사 단계에 있고요. 민준의 말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벌써 투자 의향을 비쳤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기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연락이 있어서 그러는데 민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일이 있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의실 뒤쪽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몇몇 투자자들이 알아보더군요. 얼마 전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교수로 말이죠. 방금 전 민준 씨가 발표한 연구 자료들은 모두 제가 30년간 연구한 성과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민준의 학력 위조, 전과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명의 도용 시도까지. 민준 씨는 제 사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속이고 이용해 왔어요. 제 연구 자료를 훔치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죠. 투자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몇몇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저는 민준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마 그 여자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민준 씨는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5건 이상이에요. 민준이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장모님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준 씨의 명예 도용과 사기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짓을... 민준 씨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죠. 경찰이 도착해서 민준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제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민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야 했죠. 엄마, 정말 민준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늦게라도 막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로 인해 제가 잃게 될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준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졌습니다. 교수 사위의 충격적인 정체, 결혼 사기의 전말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착잡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민준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죠. 한 교수님, 민준 씨가 저지른 사기 규모가 상당합니다. 피해자만 해도 15명이 넘어요. 담당 형사가 말해줬습니다. 민준은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사기를 벌여왔던 거예요. 특히 교수님 명의로 받으려던 대출만 해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교수님도 큰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50억이라니.
저는 민준이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구치소에서 민준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더군요. 어머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민준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민준 씨,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남들이 가진 걸 보면 너무 부러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민준의 고백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과거를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거짓말로 쌓은 성공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달랐죠.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셨잖아요. 민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건가요? 지연이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기죄와 명예도용 등으로 징역 7년이었어요. 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하지만 제가 치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지연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도 어머니인 제가 이렇게 차갑게 복수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연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따뜻함 대신 두려움이 느껴졌죠. 지연아,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요?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해버리면서요? 지연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외교부 숙소에서 혼자 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제가 30년간 숨겨온 재산에 대해서도 알게 됐거든요. 여보,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남편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거죠. 대학에서도 제게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표절 의혹은 완전히 벗겨졌지만 무서운 교수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긴 거죠. 한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위를 감옥까지 보내다니.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씁쓸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준에게 복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족의 사랑, 평온한 일상, 그리고 제 자신의 순수함까지.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어요.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었죠.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저 역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만 남았어요. 민준이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연은 여전히 저를 멀리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화해할 수 있는 걸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해요. 지연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오빠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봤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했더라고요. 엄마가 안 막았다면 우리 가족도 더 큰 피해를 봤을지 몰라요. 지연이 저를 이해해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가족인데 상의도 안 하고. 지연아, 엄마는. 저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도 상처가 많았구나. 지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과거 얘기는 절대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연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민준 오빠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들을.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이 결국 딸에게까지 알려진 거죠. 엄마,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고의 교수가 되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복수하면서 너무 차가워졌어요. 예전에 따뜻한 엄마가 그리워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민준에게 복수하면서 저 자신도 변해버린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복수였을까요?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민준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민준 때문에 고통받은 건 저희 가족만이 아니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걸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야겠다고, 그리고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미경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재단 설립 발표를 하는 날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의미에서였죠. 교수님, 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숨어 지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과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가난하다고, 출신이 좋지 않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날 지연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엄마 같아요. 지연의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제 어린 시절과 비슷한 환경이었죠.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눈빛을 보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의 제가 말이죠. 물론이야.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단다. 저는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1년 후 지연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연이 행복해 보였죠.
엄마, 이번에는 제가 잘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사건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제가 재단 활동을 하면서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은 걸 남편도 느꼈나 봐요. 여보, 이제야 진짜 당신을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말이죠. 민주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듣는데 모범수가 되어서 열심히 지내고 있다고 해요.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지 미경이었던 것도 가난했던 것도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숨기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겨진 사연,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